여러분, 최악의 인플레이션, 그래서 저축까지 깨는 일이 발생이 된다. 이게 사실일까요? 여러분, 이거 사실입니다. 결국 말입니다. 예,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의 저축을 깬다는 이야기는 이거 말입니다. 경기 침체로 더 간다는 이야기가 돼요. 어느 나라 이야기냐? 미국 이야기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월간 개인 저축률 감소 차이입니다. 28.4%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. 고점 대비해서 말입니다. 개인 저축률이 여러분 코로나 때는 쭉 올라갔잖아요. 예.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죠. 현금 쟁여두자. 달러 사서 쟁여두자.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엄청 했습니다.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통해서 현금을 쟁여왔습니다.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는 그 저축을 깨기 시작하면서 일부를 쓴다는 이야기예요.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코로나19의 위기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축을 깬다는 거예요.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.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고 그죠? 임금 상승률을 거의 못 따라가니까 결국은 저축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.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. 지난 2020년 4월에 미국의 월간 개인 저축률이 33.8%나 올라갔었어요. 33.8%. 야, 장난 아니었죠. 그런데 2022년 5월 현재 5.4%로 줄었습니다. 5.4%, 33.8%가 5.4%로 줄었으니까 28.4%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. 폭락한 거예요.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. 저축을 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저축을 깬다.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, 지금 미국에 쉽게 말하면 저축액은요, 굉장합니다. 야, 뭐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예요. 이렇게 많나. 2조 7천억 달러입니다. 우리 돈으로 하면 3,535조 원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 말입니다. 올해 들어서서 1,140억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50조가 사용됐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.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고요. 근거는요. 무디스 애널리틱스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다. 이 말은 결국 저축액을 털어 쓴다는 이야기잖아요. 저축액을 털어 쓴다. 야, 저축액을 털어 쓴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. 시장의 위험치가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. 심지어 말입니다. 5.4%라는 저축률은 이게 10년간의 평균치도 하회하는 수준이에요. 10년 평균치보다 밑이라는 뜻이에요. 10년 평균치보다 밑이라는 뜻은 저축을 그때보다 훨씬 덜 한다는 거잖아. 못한다는 이야기잖아.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.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. 이게 시장의 소비 여력이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저축이 안 깨지고 내가 번 돈 가지고 소비를 한다면, 그래서 이게 소매 판매가 쭉쭉쭉쭉 늘어난다면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이지만 저축률이 떨어지고 저축을 깨는 비율이 굉장히 커지면서 말입니다. 이게 소비가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. 결국 저축액을 계속 깰 수는 없거든요. 어느 정도 시점 되면 다 깹니다.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? 그게 뭐 전문가들마다 다르긴 한데요. 많이 걸리면 여러분, 많이 걸리면 9개월, 적게 걸리면 6개월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9개월이나 6개월이 되면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러면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.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9개월에서 6개월에서 9개월 후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더한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. 지금보다 더한 침체.
그러니 미국은요 물가 잡으려고 발부동을 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. 물가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다. 물가를 잡아야지 여러분 소득 내에서 소비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소득 내에서 소비를 못 올리면 그것은요 저축을 깨는 일인데 뭐 보험을 깨는 일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. 그죠? 아니면 빚을 더 많이 지는 일인데 지금 미국도 여기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만큼 말입니다. 이 소비가 망가질 거라는 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. 그러니까 이게 길어야 9개월이니까 9개월 후에는 소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여러분,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추세를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는요. 미국 같은 경우도 정부가 돈을 많이 줬어요. 심지어 말입니다. 실직자들에게는요. 실업급여에 300불을 더 얹어줬습니다. 300불을. 그러니 뭐 신났던 거죠.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. 돈을 받아서 계속 저축을 하면서 해왔다는 거. 현금 쌓아두자 하면서 말입니다.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안 된다.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다. 이제는 저축을 깨서 써야 된다. 그래야지 생존이 가능하다. 뭐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겁니다. 분명한 것은요. 지표 자체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요. 저는 어쩌면 말입니다. 우리 시장에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시장에도.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풀었을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축을 깨서 소비를 한다는 이야기는요. 우리나라도 많이 풀었거든요. 우리나라도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저는 그래서 결국 소비의 어떤 침체는 소비에 대한 위축은 불가피한 일이다. 저는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. 그게 언제 끝나고 깊이가 얼마나 깊어질런지 그에 대한 예측을 지금 여러분들하고 계속하고 있잖아요. 내년 상반기일 것 같기는 한데 내년 상반기일 것 같기는 한데 도대체 그 깊이가 어디까지일까? 금융위기만큼 어려워질까? 아니면 외환위기만큼 어려워질까? 그것도 아니면 오일쇼크만큼 어려워질까? 뭐 그렇게 지금 생각해 가는 중이죠. 어쨌든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 확실하게 체감이 돼야 되고요. 그 체감을 바탕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법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.